연구에서는 이렇게 얕은 하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발굴할 정도로 강항에 대해 정성을 쏟고 있다. ここでこの肱川を渡るんです。この肱川はそれほど深いのでありませんけどね、子供もおれば老人もおります。みんな銃つなぎされてます。途中で誰かが転んだらもうみんな一緒ですね。ほんで流されまして危うく死にそうになるんです。 강항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지났던 곳. 하천 옆길에 나무 표지판을 세워 강항과 인연이 있는 땅이란 표시를 해두었다. 그리고 나무 표지판 옆엔 강항의 한시를 새겨놓았다. 오즈 사람들은 이렇게 정성스레 400년 전의 조선 선비 강항을 기리고 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이 일본 오즈시의 초등학생들이 부교재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84페이지의 이 반쪽 분량으로 이 강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즈시의 초등학생들이 우리 선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강항은 그리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주자학, 즉 이 성리학으로 일본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생각하면 먼저 퇴계 이황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강항이 주자학을 일본에 전했다. 언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강항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랜 세월 동안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 강항의 영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조선 관리의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강항은 1566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조 때 뛰어난 문장가였던 이 강희맹의 5대 손인 강항은 어려서부터 이 문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16살에 이미 향시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21살에 진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7살 아주 젊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강항은 조선의 학자이고 관리로서 아주 순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항이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된 것일까요? 강항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된 과정은 강항이 남긴 기록인 간양록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현재 간양록은 강항의 후손들이 대대로 보존해오고 있다. 400년 전 강항에 의해 쓰여진 책 간양록. 책 표지엔 장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다. 강항 선생이 1597년부터 1600년 그 사이에 4년간에 걸쳐가지고 일본에 포로 생활을 하셨는데, 요 간양록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집회 갔을 그 당시부터 일본 그 4년간 포로 생활하던 모든 그 역사적 내용을 상세한 이 내용에다 정리를 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간양록엔 강항의 일본 생활상만 기록돼 있는 건 아니다. 적중봉소는 강항이 일본에 있으면서 조선의 임금에게 보낸 편지로 일본의 정세를 적었고, 그 외에도 일본에 다녀온 뒤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여러 차례 정리했다. 강항의 일본 생활상은 간양록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섬난사적에 실려있다. 예로 12대조 하나부님을 생각합니다. 간양록에 의하면 강항이 일본으로 끌려간 건 1597년. 강항의 나이 30살 때였다. 당시 형조 좌랑이었던 강항은 잠시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조선의 전쟁이 일어난다.
1592년 조선을 침략해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7년 다시 정유재란을 일으켜 조선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당시 왜군은 부산의 상륙, 경상도 통영을 지나 전라도 지역으로 밀고 들어왔다. 전라도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이었다. 고향집에 있다가 왜군의 침략 소식을 들은 강항은 남원으로 향했다. 당시 상황이 간양록에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강항은 남원성의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 영광 지역의 양곡을 모아 남원성으로 운반해 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남원성의 상황은 좋지 못했다. 조선군은 왜군에게 밀리고 있었다. 그리고 왜군이 남원성을 공격한 지 불과 3일 만에 남원성은 왜군에게 함락되고 만다. 강항이 군량미를 가지고 남원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원성은 왜군에게 넘어간 뒤였다. 1차 전쟁에서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난 뒤에 이제 일본 측에서는 전라도를 공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유 재침 직전에 내려진 소위 풍신수길의 작전 지침이 먼저 전라도부터 철저히 공략하라. 그 다음에 가능한 대로 이제 충청도, 경기도도 공략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당시 왜군이 조선 땅에서 저질렀던 만행은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에 자세히 묘사돼 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목을 베기도 하고 손발을 잘라내기도 했다. 그리고 노약자와 어린아이들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죽였다. 그 풍신수길의 명령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정유재란 때 1597년 8월 이후 일본군이 이제 철수를 했던 이듬해, 그러니까 1598년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코를 베고 귀를 끊어내고 해서 전라도 전역에 걸쳐서 살육, 방화, 약탈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봐지는 것이죠. 당시 조선을 찾았던 종군 승려 게이넨의 일기에 그 참혹상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조선인을 죽이고 귀와 코를 자르니 길바닥은 온통 피바다가 됐고 마을에 들어가 불을 지르니 집들이 잿더미가 되고 연기가 고을마다 자욱하며 귀와 코를 잘린 어린애들이 피투성이가 돼 우는 소리가 온 산천을 진동했다. 결국 강항도 왜군을 피해 피란길에 오른다. 배 두 척을 구한 강항은 가족들을 이끌고 영광 앞바다로 나갔다. 강항이 가족들과 함께 나갔던 논잠포구는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간척 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모두 논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고향을 돌아왔습니다.